자, 앞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가 더 깐깐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코인으로 번 돈, 증여세 납부 여부까지 표시하고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조금 놀란 게 사업자 대출도 이제 보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그 대출의 용도까지 과연 볼 거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가 국세청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양식까지 달라지면은 좀 더 이렇게 매수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소득 대비 너무 비싼 집을 샀을 때 저 자금에 있어서 뭔가 출처가 불분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법 증여라든지 뭐 이런 걸 잡았는데, 과연 이 지자체하고 과세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 용도까지 보면서 과연 뭐 할까? 그게 제가 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일단 볼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기사 요약을 먼저 보면, 국토부는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 계획서 기재 정보를 세분화해서 위법,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한다. 가상화폐 매각대금, 증여상속 자금 출처 및 세금 신고 여부, 사업자 대출 및 금융기관명까지 기재해야 한다. 일단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약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애플 사파리에서 한 겁니다. 자, 조선비즈에서 가져왔고요. 25년 11월 3일, 그러니까 좀 한 3일 전 그겁니다. 여기 이제 기사 요약을 먼저 볼까요? 요건데, 자,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 자금조달 계획서 세분화 추진한다. 이게 메인이야. 사업자 대출 및 대출별 금융기관명 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용도까지 볼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일단 목표가 연말까지 제도 개선하고 되고 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자꾸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42억 5천만 원에 내수하면서 진짜 뭐 말이 42억 5천인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을 집값에 보탰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과세당국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입니다. 고가 아파트 매입 자금 조달 내역을 살펴보던 중 A씨가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고 판단해서 목적 외 대출금 유용으로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 이야기인데, 근데 요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좀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더욱 대출에 있어서는 검증된 기관,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잘 대응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를 쓸 때는 사업자 대출을 별도로 표기해야 된다. A씨처럼 주택 구입 시 위법이나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이 내역을 세분화해서 주택 취득 자금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사업자 대출 들어가는 거고요. 가상화폐를 매각해서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에 이제 기재해야 된다. 사실 가상화폐는 지금도 좀 해당되면은 적긴 적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이게 아예 이렇게 강제로 한다는 거지. 그렇죠? 증여 상속을 통해 마련한 돈이 주택 구입 자금에 포함된다면 세금 신고 여부까지 표기해야 된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 조금 더 편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한 조치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금 조달 계획서상의 기재 정보를 보다 세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상 거래가 확대되며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커지자 보다 세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 이겁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는 잘 보세요.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규제 지역 다 묶여버렸죠, 지금 서울은.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개 지역.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하면 작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규제 지역이 아닌 뭐 구리, 남양주, 뭐 일산, 뭐 고양시, 동탄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이런 곳에 있는 곳들도 6억 원을 초과하면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담인데 이제 제 이제 고향 후배가 있어요. 변호사인데, 이제 변호사면은 이제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저한테 전화 왔어요. 형 이거 광주 비규제 지역이고 지방인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적어야 되냐? 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6억 넘으면 적어야 돼. 그랬더니 막 욕이란 욕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몰라. 니네 정부가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는, 여기 지금 이미지가 좀 잘려져 있는데, 이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은 크게 자기 자금하고 차입금으로 나뉘는데, 모든 출처를 세세하게 기록해야 된다. 현재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자기 자금으로는 금융기관 예금액, 그러니까 내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주식 채권 매각 대금, 내가 주식 팔 거다, 채권 팔 거다. 그리고 증여 상속, 이게 증여 얼마 받았다, 상속 받았다. 그리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이건 약간 안 적는 게 좋아요. 돈 뭉치 이거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처분 대금 등만 기재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도 적어야 되고, 증여 상속 같은 경우에는 신고 여부도 적어서 내야 된다. 그러니까 1차 검증을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한 거죠. 차입금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을 기록하고, 그 외에 다른 거는 그 밖의 대출로 하면 되는데, 이 그 밖의 대출을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사업자 대출도 별도로 표결하는 거고, 그 옆에 금융기관명도 적으라는 거예요. 이름까지 뭐 신한은행이다, 우리은행이다, 국민은행이다. 야, 이거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기업 운영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업자 대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면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가 편리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스크린을 하겠다는 거죠. 이어서 이 관계자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명을 적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대출한지 빠르게 파악이 가능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 자체에서 다시 한번 부담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점점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게 이쪽이고, 뭔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요쪽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뭐 100번 양보해서 중간이라고 했을 때, 중간도 아니지만 가운데라고 했을 때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막 그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들이 있는데 차마 여러분들 뭐 방송에서 제가 못하겠고, 이게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이따 쉬는 시간에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 개정을 연말까지 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이니까 간단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개정 마무리되면 곧바로 적용할 게다 하고 해야겠다.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외 투기 수요가 다소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제 더 이게 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한 공인중개업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이렇게 복잡해지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되지 않겠냐. 특히 고가주택일수록 자금 조달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그냥 현금 부자가 아니라 찐 현금 부자.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들어가면 찐찐 현금 부자. 뭐 찐찐찐 이렇게 가겠지. 그거 이게 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 같은 서민은 어떻게 하라고.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인데, 이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인데 보세요.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게 돼 있고요. 공동명의면은 따로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5대5다, 6대4다 그러면 그 지분에 맞게끔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 자금 조달 계획 보면은 자기 자금 있죠. 이 자기 자금이 이제 검정색은 현재 있는 거고, 파란색이 이제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2번 금융기관 예금액은 현재 그냥 뭐 계좌에 있는 거 그거고, 3번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인데, 여기에 이제 가상화폐 매각 대금도 넣겠다는 거죠. 가상화폐 매각 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이 됐어요. 그럼 9억 오른 거잖아요. 거래소에 그 내역을 다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그걸 했는데 처음 들어간 1억에 대해서 제대로 증빙 못하면 그때 1억에 대해서 또 세금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해외 예금을 국내 송금한 경우에도 적으래. 와, 이거 없었던 건데. 그리고 주식 채권 매각 대금, 가상화폐 매각 대금 이렇게 다 구분해서 적게 돼 있고, 증여 상속. 이게 좀 달라졌다고 했었잖아요. 증여한 금액이 얼마냐. 이게 그 전에 이렇게만 있었는데 이제는 신고했냐 안 했냐. 아니 당연히 신고했다고 적겠지.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본인이 알잖아요. 아씨, 내가 신고 안 했는데. 근데 거짓말로 내가 이걸 딱 하잖아요. 이거에서 먼저 사람 압박을 주겠다는 거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진짜. 그리고 이제 여기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가급적 안 적는 게 좋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돈 뭉치거든요.
보유 현금 뭐 1억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을 어떻게 네가 했냐? 아, 뭐 작년에 길 가다가 50만 원 주었고요. 뭐 그 다음 날은 뭐 5만 원 주었고요. 뭐 월급 받을 때마다 제가 50만 원씩 현금으로 따로 빼놨고요.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안 적는 게 좋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처분대금, 주택 토지냐, 임대 보증금이냐, 기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원래 그냥 얼마 했었는데 여기 금융기관 적으라는 거지.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가지고 이거 소위 말해서 그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에 다 집어넣어놓고 국민은행 건수가 제일 많으면 야 너 국민은행 장도 오라 그래봐 하고 뭐 막 뭐라 하고 그러려는 거 아닌가? 내 생각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알아서 이게 좀 자체 검열을 하려고 하겠죠. 신용대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게 이거죠. 사업자 대출. 금융기관 적으라고 하고. 그리고 해외 금융기관 대출은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사니까 이걸 좀 막겠다. 뭐 이거는 뭐 진작 좀 하지 그랬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좀 이왕이면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사고 거기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금 조달 계획서는 조금 더 양식이 세분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은 빠르면 내년 초부터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지역은 전부 다 들어가고 금액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은 6억 초과인 경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규제 지역을 이렇게 전면 이렇게 다 묶는 게 얼마나 많은 피곤한 거를 이렇게 양산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내부적인 사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얼마를 증여를 받았고 상속받은 금액이 얼마 있고 그리고 차마 좀 이게 좀 약간 민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현금 매출이 아예 없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지금까지는 이제 매수자가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 분들이 도와주고 했는데 좀 필요하다면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해서 미리 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분들 이제 많이 써보신 분들이 도와주겠지만 좀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고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그럼 이제 제가 장담하는데 이게 이제 바뀌고 나서 한 2, 3개월 빠르면 아니면 몇 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허위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한 편법 증여 분명히 나온다 이거 보도자료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유튜브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겠지 뭐. 우리가 뭐 한두 번 봅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외곽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묻고 조정대상 지역을 묻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지금 어떤 정치 당에서는 행정소송 한다고 하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 조정대상 지역은 정량적인 계량 그게 있는데 그게 수치가 제가 봤을 때 안 맞을 것 같아요. 더 문제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건 정말 정성적인 거거든요. 숫자가 없어. 이게 과연 맞냐는 거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